옛날 옛적 강원도 깊은 산골짜기에 화령촌이라 불리는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곳은 사계절 내내 맑은 시냇물이 흐르고 들판에는 황금빛 벼가 일렁이며 산새 소리가 아침마다 울려 퍼지는 평화로운 고장이었지요. 사람들은 늘 얼굴에 웃음을 띠고 살아가며 서로 의지하고 도우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 화령촌이 특히나 소문이 자자했던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아름다운 처녀들이 많았기 때문이지요. 인근 고을 사람들조차 화령촌의 딸들은 달빛보다 곱다라고 말할 정도였으니 그 명성이 삼도에 울려 퍼지는 것도 무리는 아니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단연 돋보이는 이는 아랑이라 불리는 처녀였습니다. 그녀는 눈처럼 희고 맑은 피부에 까만 눈동자가 반짝였고 웃을 때마다 볼에 살짝 패이는 보조개는 보는 이의 마음을 설레게 했습니다. 아랑이 시냇가에서 빨래를 하면 인근 총각들이 일을 멈추고 그 모습을 훔쳐보곤 했습니다. 아이고 아랑아, 너는 어쩜 그리 예쁘냐? 네 얼굴만 보면 꽃들이 시샘에 고개를 숙일 것 같구나. 아낙네들의 농담 섞인 말에 아랑은 수줍게 웃으며 대답하곤 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그냥 평범한데요. 그렇게 마을은 언제나 잔잔하고 평화로웠습니다. 하지만 세상 일이 늘 그렇듯 평화는 오래가지 못하는 법이죠. 달맞이의 밤. 어느 해 초가을, 마을 처녀들이 은밀히 모여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얘들아, 오늘 밤 달이 둥글게 뜬다더라. 몰래 뒷산에 올라가서 달맞이를 하자. 밀과 아랑이 눈을 반짝이며 제안하자 다른 처녀들도 키득거리며 동의했습니다. 부모님께 들키면 혼나겠지만 달에게 소원을 빌면 낭군을 잘 만난다고 하잖아. 우리 부모님 오래도록 건강하게 해달라고 빌어야지. 그날 밤 처녀들은 살금살금 집을 빠져나와 뒷산으로 향했습니다. 달빛이 은비처럼 흘러내리고 소녀들의 고운 치마자락이 바람에 흔들리니 그 모습은 마치 요정들이 춤추는 듯 하였지요. 공중턱에 오른 처녀들은 둥근 달을 향해 손을 모았습니다. 달님, 부디 좋은 인연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소서. 그 순간 갑자기 바람이 세차게 불어와 구름이 달을 가리우더니 사방이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습니다. 처녀들의 얼굴은 공포로 질렸고 그들의 숨소리만이 산중에 메아리 쳤습니다. 어째서 이러지? 무서워. 우리 어서 내려가자. 누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을 때 어둠 속에서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귀한 손님들이 오셨구나. 첫 번째, 실종. 처녀들은 깜짝 놀라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어둠 속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누구세요? 아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으나 돌아온 것은 섬뜩한 웃음소리 뿐이었지요. 걱정하지 마라. 곧 알게 될 것이다. 그때 처녀들 사이에서 비명이 터졌습니다. 꺄! 누가 내 발을 잡았어! 혼란이 벌어졌고 달빛이 다시 구름 사이로 비쳤을 때 이미 한 처녀가 사라진 뷰였습니다. 그 자리는 흔적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마치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말이죠. 그 사라진 이는 소연이라는 처녀였습니다. 그녀는 누구보다 부모를 잘 모시던 효녀였는데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마을의 불안. 다음 날 아침 소연의 어머니는 대성통곡하며 이웃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아이고, 우리 소연이가 사라졌어요.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 모여들어 사연을 들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요? 어디 갔다는 거요? 어젯밤 달맞이를 간다더니 아직 돌아오지 않았어요. 방에도 흔적이 없어요. 마을 사람들은 급히 수색에 나섰지만 소연의 흔적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실족이나 가출일 거라 여겼으나 그 후로 연달아 다른 처녀들도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홍씨네 딸, 내일은 이씨네 딸. 날마다 울부짖는 부모의 목소리가 마을을 뒤덮었지요. 사람들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이거 귀신이 고칼 노릇 아니요? 이러다 우리 마을 처녀들이 다 사라지겠구려. 부모들은 딸들을 옷장에 숨기거나 밧줄로 묶어두기까지 했으나 그런 노력도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연가의 개의. 결국 소문은 커져 인근 고을의 관가까지 전해졌습니다. 당시 화령촌을 관할하던 이는 이름 높은 장관이었는데 그는 마을에서 연이어 일어나는 사건을 심상치 않게 여겼습니다. 이런 불경한 일이 있나. 내가 직접 나서겠다. 장관은 아전들을 이끌고 마을로 향했습니다. 마을에 도착한 그는 호령하듯 말했습니다. 네, 반드시 범인을 잡아내겠다. 누구든 숨김없이 사실을 말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그러나 사건은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을 사람들 사이에는 서로에 대한 의심만 커져갔습니다. 혹시 내 집 아들이 한 짓 아니오? 그럴 리가 있어. 오히려 네 집 사위가 수상하던데. 이렇듯 마을은 점점 더 혼란에 빠져들었습니다. 두려움 속에 나나이. 밤마다 처녀가 사라지는 가운데 총각 하나가 술김에 큰 소리를 쳤습니다. 에이, 다들 겁쟁이들 같으니라고. 오늘 밤 내가 그 비밀을 밝히마. 얘야, 괜한 객기를 부리지 마라. 너마저 잡혀가면 어쩌려고. 괜찮아요. 사라지는 건 다 처녀들이잖아요. 전 남자니까요. 그는 그날 밤 마을 어귀의 큰 느티나무 아래 숨어 기다렸습니다. 달빛이 흐르고 숲속 벌레 소리가 들려올 무렵 그는 잠시 졸음에 겨워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그는 온통 흰 옷을 입은 낯선 처녀들 무리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동자는 이상하게 빛나고 있었지요. 그는 비명을 지르며 그 자리에서 기절해버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발견된 그는 정신이 오락가락하며 도깨비, 처녀 도깨비다 라는 말만 중얼거리다 끝내 미쳐버렸습니다. 이 사건 이후 마을은 더욱 큰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아이고, 이제 우리 마을은 끝장이구나. 처녀들은 사라지고 총각들은 미치고 이러다 아무도 남지 않겠어. 새로운 인물의 등장. 만석. 바로 이때 마을에는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만석. 그러나 사람들은 그를 늘 바보 만석이라 불렀습니다. 만석은 어머니와 단둘이 초라한 집에서 살며 매일 아침 이른 시각에 일어나 남의 집 잡일을 하며 살아갔습니다. 만석아, 우리 집 마당 좀 쓸어주겠니? 칠엠브링. 네, 알겠습니다. 그는 언제나 웃는 얼굴로 대답했으나 사람들은 그를 바보 취급하며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처녀들이 사라진 뒤부터 만석의 행동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머니, 오늘 밤 제가 마을 한 바퀴 돌고 오겠습니다. 얘야, 밤은 위험하다 하지 않았니? 괜찮아요. 꼭 보고 싶은 게 있어요. 사람들은 여전히 그저 어리석은 짓이라 여겼지만 사실 그 순간 만석의 눈빛은 누구보다도 날카로웠습니다. 들만 사라지는 걸까? 그들이 어디로 끌려가는 걸까? 만석의 마음에는 두려움보다도 강한 호기심과 분노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하령촌의 평화는 이제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밤만 되면 처녀가 하나씩 사라지고 아침마다 울부짖는 부모의 통곡이 마을을 뒤덮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장터에 모여 웃고 떠들지 않았습니다. 아이들 웃음소리도 사라졌고 집집마다 문을 걸어 잠근 채 불안에 떨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이러다 마을이 덩 비겠구나. 노인들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관가의 무능 장관은 아전들을 이끌고 밤마다 순찰을 돌았지만 그 역시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백성들 앞에서 위엄을 지키느라 목소리만 높였지요. 내가 어찌 범인을 놓치겠느냐? 반드시 잡아낼 것이다. 그의 호언장담에도 불구하고 처녀는 또 사라졌습니다. 사또님, 도대체 무슨 일이랍니까? 이렇게 밤마다 딸들이 없어지는데 단서 하나 없다니요. 분노한 아비들의 항의에도 장관은 수염만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귀신이 코칼 노릇이로다. 하지만 내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점점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관가가 뭔가를 숨기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러게 아무리 찾아도 단서가 없다니 석연치 않구먼. 두려움에 짓눌린 마을. 밤이면 마을은 숨소리조차 얼어붙었습니다. 불빛 하나 새어나오지 않았고 개 짖는 소리만이 간헐적으로 들려왔습니다. 부모들은 딸들을 방 안에 가두고 심지어 다락에 묶어두기도 했지만 이상하게도 아침이 되면 그 딸들은 스펄레스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우리 딸이 사라졌어. 매일같이 울부짖는 목소리가 들렸고 그럴 때마다 마을 사람들의 얼굴은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젊은 총각들은 술자리에서 수군거렸습니다. 들었냐? 처녀들이 밤마다 스스로 달아난 거래. 말도 안 돼. 누가? 무슨 이유로? 어떤 놈이 꿰어내어 데려간다지 않냐? 그들의 대화 속에는 공포와 동시에 알 수 없는 호기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석의 달라진 눈빛. 그런 와중에 바보라 불리던 만석은 밤마다 홀로 마을을 돌았습니다. 만석아, 밤중에 왜 놔두는 게냐? 귀신이라도 부려는 거냐? 사람들이 비웃어도 만석은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는 이미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마을 어귀 쪽에선 종종 낯선 발자국이 발견되었고 들판을 가로질러 산 쪽으로 이어지는 흔적도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건 짐승의 발자국이 아니야. 사람, 아니 여러 명이 움직인 흔적이다. 만석은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흙을 만지며 중얼거렸습니다. 바보처럼 보였지만 그의 눈은 날카롭게 번뜩였습니다. 한밤중의 목격. 어느 날 밤 달빛이 희미하게 비추던 때였습니다. 만석은 멀리서 들려오는 낯선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처음에는 바람소리라 생각했지만 이내 그것은 누군가의 울음소리 같았습니다. 사람 살려! 희미한 비명이 산 너머에서 들려왔습니다. 만석은 심장이 쿵쿵 뛰었지만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조심스레 숲속으로 몸을 숨기며 소리의 근원을 따라갔습니다. 그러다 그는 나무 사이로 어른거리는 그림자들을 보았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사내들이 한 처녀의 팔을 붙잡고 끌고 가고 있었던 것이죠. 저건 아랑 아니냐? 만석의 눈이 커졌습니다. 마을의 보배라 불리던 아랑이 사내들에게 질질 끌려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쫓기는 자. 만석은 숨을 죽이고 몸을 웅크렸습니다. 그러나 발밑에 놓인 나뭇가지를 밟는 바람에 뚝 소리가 나고 말았습니다. 누구냐? 거기 누구 있어? 사내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망할, 들켰구나. 만석은 재빨리 몸을 돌려 숲속으로 달렸습니다. 잡아라! 저놈을 놓치면 큰일이다! 검은 옷 사내들의 고함이 밤하늘에 울려 퍼졌습니다. 만석은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기도 했고 가시에 긁혀 팔에 피가 나기도 했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대로는 안 돼. 반드시 알리고야 말겠어. 그때 그의 눈에 작은 굴이 보였습니다. 그는 숨을 고르며 급히 몸을 숨겼습니다. 사내들이 굴 근처까지 와서 주위를 샅샅이 살폈지만 다행히 만석은 들키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다. 분명 누가 있었는데? 시간 없다. 어서 가자. 그들은 아랑을 끌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의심의 순간. 한참 후 굴에서 기어나온 만석의 얼굴에는 공포보다도 오히려 분노와 결의가 가득했습니다. 이대로 두면 안 된다. 내가 반드시 아랑과 처녀들을 구해내야 한다. 만석은 숨을 고르며 그들이 향한 길을 똑똑히 눈에 새겼습니다. 멀리 산 중턱 어딘가에서 희미한 불빛이 깜박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시 달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단순한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용기와 진실을 찾으려는 의지가 불타올라 있었습니다. 마을로 돌아온 만석. 만석은 마을로 돌아와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며 외쳤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아랑이 낯선 사내들에게 끌려갔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귀를 닫았습니다. 이놈아, 또 허튼 소리 하는 거 아니냐? 밤중에 소란 피우지 마라! 절망하던 그때 아랑의 아버지 박노인이 문을 열었습니다. 만석아, 무슨 소리냐? 우리 아랑이가 끌려갔다고. 네, 제가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사내들이 아랑을 붙잡아 산으로 끌고 갔습니다. 박노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런 천벌 받을 놈들. 그제야 사람들은 하나둘 모여들었고 만석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본 광경을 숨김없이 설명했습니다. 하령촌 사람들은 만석의 이야기를 듣고도 쉽게 믿지 못했습니다. 그저 환영을 본 게 아니냐? 밤중에 겁에 질려 괜히 꾸며낸 얘기겠지. 그러나 아란이 아버지 박노인은 두 눈을 불태우며 외쳤습니다. 나는 만석을 믿겠다. 내 딸이 분명 잡혀갔다. 사람들은 술렁였지만 결국 아무도 당장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모두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지요. 그날 밤 만석은 홀로 결심을 굳혔습니다. 내가 나서지 않으면 아무도 움직이지 않아. 내가 직접 확인하고
증거를 가져와야 한다. 산길을 오르다. 달빛이 흐릿하게 깔린 늦은 밤. 만석은 조심스레 산길을 올랐습니다. 그는 낮에 눈에 익혀두었던 길을 따라 발자국을 추적했습니다. 산새 소리마저 멎어버린 고요한 밤. 바람이 나뭇가지를 스칠 때마다 그의 심장은 쿵쿵 뛰었습니다. 아랑아, 제발 무사해야 한다. 길은 점점 험해졌습니다. 자갈에 발목이 꺾이고 가시에 긁혀 피가 흘러내렸지만 만석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멀리서 희미하게 깜빡이는 불빛이 보이자 그의 발걸음은 더욱 빨라졌습니다. 동굴의 불빛. 마침내 만석은 산 중턱 너머에서 커다란 동굴을 발견했습니다. 입구 앞에는 검은 옷을 입은 사내 둘이 창을 들고 지키고 있었죠. 저놈들이 분명 아랑을 데려간 자들이다. 만석은 바짝 엎드려 주변을 살폈습니다. 다행히 동굴 옆에는 바위 틈새가 좁게 뚫려 있었고 몸을 웅크리면 겨우 들어갈 수 있을 듯 보였습니다. 그는 숨을 죽이고 그 틈새로 몸을 기어 넣었습니다. 충격적인 광경. 동굴 안은 희미한 횃불이 여기저기 꽂혀 있어 어슴푸레 밝았습니다. 그 불빛 아래에는 수십 명의 처녀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모두 손이 묶인 채 구석에 앉아 있었고 겁에 질려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아랑. 만석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 속에는 분명 아랑도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동자만은 살아있었지요. 때 동굴 깊숙한 곳에서 낮고 거친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조용히 해라. 곧 모두 배에 태워 바다 건너 데려갈 것이다. 사내들이 거칠게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외국의 귀족들이 조선의 처녀들을 원한다지 않느냐? 값진 몸값이 우리 손에 달렸다. 처녀들의 울음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우리가 무슨 죄가 있다고. 나의각의 위기. 연석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런 짐승 같은 놈들. 반드시 막아야 한다. 그러나 그 순간 그의 뒤에서 거친 손길이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너 거기서 뭐 하는 놈이냐? 검은 옷을 입은 사내 하나가 칼을 빼들고 그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냥 길을 잃고 헛소리 말아 온 게 틀림없다. 사내가 칼을 휘두르자 만석은 본능적으로 몸을 날려 피했습니다. 동시에 그는 바위 틈새를 향해 달렸습니다. 잡아라. 저놈을 놓치지 마라. 동굴 안이 삽시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사내들이 일제히 뛰쳐나오며 만석을 뒤쫓았습니다. 목숨 건 탈출. 만석은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고도 필사적으로 다시 일어섰습니다. 숨이 턱에 차올랐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내가 살아서 돌아가야 한다. 그래야 아랑도 처녀들도 살릴 수 있어. 뒤에서 날아온 화살이 그의 귀를 스쳤습니다. 그러나 그는 몸을 낮추어 숲속을 헤집고 달렸습니다. 결국 어두운 산길 끝에서 가까스로 추격을 따돌릴 수 있었습니다. 그는 쓰러지듯 풀숲에 몸을 던지고 거친 숨을 몰아쉬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달빛이 구름 사이로 다시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결심과 기환. 한참이 지나 겨우 숨을 고른 만석은 이를 악물고 다짐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돼. 반드시 마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모두 힘을 합쳐 처녀들을 구해내야 해. 그는 너덜너덜해진 옷차림으로 산을 내려와 새벽녘에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얼굴은 피와 흙으로 얼룩졌고
손바닥은 긁혀 상처투성이었습니다. 사람들아, 큰일 났다. 처녀들이 아랑이 산속 동굴에 갇혀 있다. 마을 사람들은 잠에서 깨어나 하나둘 모여들었지만 여전히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너 만석이 허튼 소리 아니냐? 아니야, 내가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다. 수십 명의 처녀들이 거기 있었다. 검은 옷 무리들이 배에 태워 외국으로 데려가려 한다. 그의 절규에 사람들은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랑의 아버지 박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만석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못하겠냐? 내 딸이 아직 살아있다는 거냐? 예, 제가 분명히 봤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없습니다. 서두르지 않으면 모두 끌려가고 말 거예요. 새벽녘, 만석은 온몸이 상처투성이인 채로 마을 광장에 섰습니다. 얼굴은 흙과 피로 얼룩져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누구보다도 강했습니다. 사람들아, 내 말 좀 들어주시오. 처녀들이 산속 동굴에 갇혀 있다 했소. 검은 옷 무리들이 배에 태워 바다 건너 팔아 넘기려 한다 했소. 그러나 사람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수군거릴 뿐이었습니다. 저 바보 만석의 말 믿을 수 있겠소? 밤중에 헛것을 본 게 틀림없지. 괜히 나섰다가 우리까지 화를 입을 수 있어. 만석은 주먹을 움켜쥔 채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말이오. 아랑도 소연도 우리 처녀들이 다 그곳에 있었다. 제발, 제발 믿어주시오. 어머니들의 울부짖음. 순간 아랑의 어머니가 군중 속에서 앞으로 뛰어나왔습니다. 그녀는 초췌한 얼굴로 만석의 옷깃을 붙잡고 울부짖었습니다. 만석아, 제발 다시 말해다오. 내 딸 아랑이가 정말 살아있단 말이냐? 네, 제가 직접 보았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었지만 분명 살아있었어요. 박노인 또한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의 말이 헛소리 같소. 내 딸을 위해서라도 한번 믿어주시오. 그냥 앉아서 통곡만 하다가 자식들을 다 잃고 싶소이까. 사람들은 술렁이며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불안과 공포, 그리고 한 줄기 희망이 엇갈리는 눈빛들이었습니다. 관가의 냉담함. 그때 장관이 군졸들을 데리고 나타났습니다. 그는 냉소적인 표정으로 만삭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이놈아, 또 헛소리를 늘어놓는구나. 감히 관가의 수색을 무시하고 백성을 현혹시키려 하다니. 만석은 이를 악물고 대답했습니다. 거짓이 아닙니다, 장관님. 저와 함께 가보시면 알게 되실 겁니다. 처녀들이 동굴에 갇혀 있습니다. 하지만 장관은 코웃음을 치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그따위 말에 내가 속을 줄 아느냐. 처녀들이 사라진 것은 이미 조정해서 특별히 선발해 데려간 것이다. 너 같은 촌뜨기가 무엇을 안다고 설레발이냐? 사람들은 술렁였습니다. 궁녀 후보로 데려갔다고? 하면 지금껏 운고불고한 게 다 쓸데없는 짓이란 말인가? 그러나 어딘가 사견치 않은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비밀을 엿듣다. 며칠 후 만석은 홀로 산비탈을 돌아다니며 단서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는 동굴 주변에서 흘린 물건들을 하나둘 모으고 있었습니다. 찢어진 옷자락, 부러진 머리핀, 그리고 외국 글자가 새겨진 낯선 동전들까지. 이건 분명 우리 것이 아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보여야 한다. 그때였습니다. 만석은 숲길에서
장관과 수상한 사내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 약속하는 자여. 처녀들을 무사히 배에 실었으니 이제 조정에도 보고할 것 없겠지. 걱정 마시오. 모두 계획대로 되고 있소이다. 만석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장관이 왜구들과 한패였단 말인가? 고립된 만석. 만석은 급히 마을로 돌아와 사람들에게 소리쳤습니다. 사람들아, 장관이 흑포무리와 결탁했다. 우리가 속아온 것이오. 그러나 장관은 재빨리 군졸들을 불러 그를 붙잡게 했습니다. 이놈이 마을을 선동한다. 당장 포박하라. 군졸들에게 붙잡힌 만석은 억울하게 끌려가며 외쳤습니다. 믿어주시오. 처녀들은 아직 살아있소. 내가 증거도 가지고 있소. 하지만 사람들은 감히 장관 앞에서 나서지 못했습니다. 그저 불안한 눈빛으로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풀려난 뒤의 결심. 며칠 뒤 만석은 기적적으로 풀려났습니다. 장관은 그를 더 이상 문제 삼지 않는 척했지만 사실은 이미 만석을 제거할 계책을 꾸미고 있었지요. 만석은 홀로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이제는 나 혼자가 아니라 젊은이들과 함께 힘을 합쳐야 한다. 몰래 마을의 총각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처음엔 모두 고개를 저었습니다. 장관과 관군을 거역하다간 우리 목숨이 위험해. 괜히 나섰다가 가족까지 화를 입을 수 있어. 그러나 만석은 간절한 눈빛으로 호소했습니다. 우리가 나서지 않으면 우리 누이와 동생들이 다 끌려갑니다. 이제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직접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의 밤. 처음엔 망설이던 총각들도 곧 자신들의 여동생과 누이를 떠올리며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마침내 한 총각이 나섰습니다. 좋다, 만석아. 네 말이 옳다. 우리가 함께하마. 그래, 우리 힘을 합쳐 동굴로 가자. 그날 밤 젊은이들은 모두 모여 횃불을 끄고 은밀히 작전을 짰습니다. 동굴 입구를 막고 그 틈에 처녀들을 구해내야 한다. 사람을 나눠 장관의 움직임도 감시하자. 만석은 마지막으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스스로 우리 마을을 지키는 거다. 목숨을 걸고라도 반드시 처녀들을 구해내자. 젊은이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서로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밤은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마을의 젊은이들은 만석을 중심으로 은밀히 모였습니다. 모두 손에 몽둥이와 낫, 삽 같은 농기구를 들고 있었지요. 불안한 기운이 감돌았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오늘 밤 반드시 끝을 내자. 만석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호했습니다. 아랑과 우리 처녀들을 구해내고 장관의 음무도 세상에 밝혀야 한다. 동굴 앞에 긴장. 젊은이들은 산길을 따라 조심스럽게 올라갔습니다. 달빛이 희미하게 길을 비추었고 바람에 나뭇잎이 흔들리며 불길한 소리를 냈습니다. 모두 숨을 죽이고 발걸음을 맞추었습니다. 마침내 동굴 앞에 도착했을 때 흑포 무리들이 여전히 입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잡아온 처녀들을 배에 태우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지요. 만석은 손짓으로 신호를 보냈습니다. 지금이다. 일부는 입구를 막고 나머지는 나와 함께 안으로 들어간다. 치열한 전투. 이놈들아! 당장 우리 마을 처녀들을 풀어라! 만석의 외침과 함께
마을 젊은이들이 일제히 돌진했습니다. 뭐야? 이놈들이 어디서? 흑포무리들이 놀라 무기를 뽑아들었습니다. 순간 동굴 앞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몽둥이와 칼이 부딪히며 불꽃이 튀었고 함성 소리와 비명이 뒤엉켰습니다. 만석은 몸을 날려 흑포 두목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이놈, 우리 처녀들을 납치한 죄를 받아라! 두목은 칼을 휘두르며 말쌌지만 만석은 농사일로 단련된 튼튼한 몸과 힘으로 버텨냈습니다. 결국 그는 두목의 팔을 붙잡아 땅에 내리꽂았습니다. 닉스, 두목이 비명을 지르며 쓰러지자 흑포무리들은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처녀들의 구출. 그 틈을 타 마을 젊은이들이 동굴 안으로 달려 들어갔습니다. 아랑아! 모두 이쪽으로! 묻고 있던 처녀들이 눈물을 글썽이며 일어났습니다. 살았다. 우리가 살았다. 그들의 손목을 풀어주자 흐느끼며 서로 부둥켜 안았습니다. 아랑은 눈물에 젖은 얼굴로 만석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빠, 정말 와줬구나. 만석은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 이제는 안전하다. 장관의 배신 폭로. 그러나 전투가 아직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때 먼 곳에서 말발굽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왔습니다. 장관이 군졸들을 이끌고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이놈들. 임퓨던트 페전트. 감히 관가의 일을 방해하다니. 그는 노기를 띠며 외쳤습니다. 순간 만석은 주머니에서 감춰두었던 편지를 꺼내들었습니다. 사람들아, 이 증거를 보시오. 장관이 흑포무리에게 은자를 건네며 처녀들을 넘기기로 한 서신이다. 사람들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군졸들마저 술렁했습니다. 뭐라? 장관이 왜과 한패였다고? 우리가 속아온 것이냐? 장관의 얼굴은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놈이 거짓말을. 하지만 더 이상 그의 말에 귀 기울이는 이는 없었습니다. 군졸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더니 마침내 장관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장관은 나라의 적이다. 포박하라! 감히 내 놈들이! 그는 발버둥 쳤으나 이미 늦었습니다. 승리의 함성. 흑포무리들은 지도자를 잃자 혼란에 빠졌고 마을 사람들의 맹렬한 공격에 하나둘 무너졌습니다. 결국 남은 자들은 모두 도망쳤습니다. 우리가 해냈다. 처녀들을 구했다. 사람들은 환호하며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아랑의 어머니는 딸을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아랑아, 내 딸아, 살아 돌아와 주었고. 마을 사람들은 만석을 둘러싸며 외쳤습니다. 만석아, 이제 더 이상 바보가 아니다. 너야말로 우리 마을의 영웅이다! 암행어사의 등장. 며칠 후 이번 사건의 전말을 전해들은 암행어사가 화령촌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장관의 배신과 만석의 활약을 듣고 크게 감탄했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소인은 만석이라 합니다. 그대의 지혜와 용기에 감탄이 절로 나온다. 조정에서 포상을 내리고자 하니 한양으로 오라. 사람들은 모두 박수와 환호를 보냈습니다. 새로운 시작. 그러나 만석의 마음은 기쁨만으로 가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곁에 서 있는 아랑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머금은 채 그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오빠, 함께 가면 안 돼요. 박노인이 두 팔을 벌려 웃으며 말했습니다. 허허, 내 어찌 반대하겠느냐.
우리 마을의 영우이니 아랑과 함께 가거라. 마을 사람들은 두 사람을 축복하며 말했다. 만석아, 너는 이제 바보가 아니라 지혜로운 사내다. 우리의 자아랑이로다. 아랑은 수줍게 웃으며 만석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오빠, 어디든 함께 하겠어요. 만석은 부끄럽게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나도 너와 함께라면 두렵지 않아.